많이 힘드시지요? 지난번 1편에서는 18년 유배, 그 긴 터널에서 배운 것들, 정약용이 우리에게 전하는 역경의 지혜를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2편에서는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발견한 진짜 나, 정약용이 전하는 자아 발견의 지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저는 어느 회사에 다니는 기마무개입니다. 저는 새 아이의 엄마입니다. 저는 어느 동에 사는 은퇴한 교사입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직함을 빼고 나면 나는 누구일까? 직업을 빼고 나면 나는 무엇일까? 역할을 다 빼고 나면 진짜 나는 무엇이 남을까? 오늘은 정약용의 이야기를 통해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진짜 나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관직도 명예도 재산도 심지어 자유까지 모두 빼앗긴 한 사람이 유배지에서 발견한 것.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일부 내가 가진 것이 곧 나라고 착각했던 시간. 잘 나가던 시절의 정약용. 1790년대 후반, 정약용은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조 임금의 총애를 받는 젊은 관리. 수원 화성 설계에 참여한 능력자. 개혁 정책을 주도하는 핵심 인물. 사람들은 그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 참 대단해. 앞날이 창창하겠어. 정약용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나라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중요한 사람이야.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인정받을 때, 사회적으로 성공했을 때, 우리는 그것이 곧 나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부장이야. 나는 성공한 사업가야. 나는 자식 잘 키운 부모야. 그런데 정약용에게 갑자기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다. 1801년 신유박해. 정약용은 죄인이 됩니다. 관직은 박탈당하고 명예는 땅에 떨어지고 재산은 몰수되고 강진으로 유배를 갑니다. 어제까지 정대감이라 불리던 사람이 오늘은 죄인 정약용이 된 겁니다. 그가 일기에 쓴 글입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서 있었다. 그것이 나인지 내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가진 것들이 사라지니까 나 자신도 사라진 것 같은 그 느낌. 직장에서 퇴직하고 나서 허전함을 느끼셨던 분들, 자식이 독립하고 나서 공허함을 느끼셨던 분들, 배우자를 여의고 나서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고 느끼셨던 분들. 정약용도 똑같았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관직도 명예도 없는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부 벗겨진 껍데기, 그 안에 남은 것. 첫 번째 발견 나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다. 유배 초기, 정약용은 깊은 우울에 빠집니다. 할 일이 없습니다. 국가 정책을 논할 수도 없고 백성을 다스릴 수도 없습니다. 그는 생각합니다. 일을 하지 못하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여러분도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퇴직하고 나서 이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느끼신 적.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하게 되었을 때 나는 무가치하다고 느끼신 적. 그런데 어느 날 정약용은 깨닫습니다. 유배지 다산초당에서 차를 마시던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새들이 지저귀고 차 향기가 퍼집니다. 그 순간 그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나는 여기 있다. 나는 존재한다. 일을 하든 안 하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인정받든 안 받든 나는 나다. 그는 일기에 이렇게 씁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다. 일은 내가 하는 것이지 일이 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깊은 깨달음입니다. 우리는 평생 일에 매달립니다. 성취에 매달립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말합니다. 일을 다 빼놓고도 나는 여전히 나라고. 그것이 진짜 나라고. 두 번째 발견 나는 다른 사람의 평가가 아니다. 유배지에서 정약용에 대한 온갖 소문이 돌았습니다. 역적이다. 천주교도다. 나라를 배신했다. 사실이 아닌 것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정양용은 처음에는 억울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는 나라를 위해 일했는데. 그는 자신을 변호하는 글을 수없이 썼습니다.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그는 깨닫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그것이 진짜 나를 바꾸지는 못한다. 역적이라고 불린다고 해서 내가 정말 역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를 나쁘게 본다고 해서 내가 정말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씁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1000번 욕해도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정확할 수는 없다. 내 마음이 떳떳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는 평생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창피하지는 않을까? 남들이 나를 인정해줄까? 하지만 정양용은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는 다른 사람의 생각일 뿐이라고. 진짜 나는 내가 알고 하늘이 안다고. 그는 유배 10년째 되던 해에 이런 시를 썼습니다.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나를 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세 번째 발견 나는 끊임없이 성장하는 존재다. 유배지에서 정양용은 또 하나를 발견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상황이 나빠도 나는 여전히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 그는 유배 기간 동안 500권이 넘는 책을 썼습니다. 40살에 시작해서 57살에 끝난 이 작업.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40살이면 이미 늦었어.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워. 하지만 정양용은 정반대로 생각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무엇을 배웠느냐다. 그는 매일 새로운 것을 공부했습니다. 경제학, 정치학, 지리학, 의학, 심지어 건축학까지. 어느 날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나이에도 이렇게 공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양용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 더 나아지기를 원한다. 그것이 사는 이유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의 태도입니까? 나이가 많든 적든, 상황이 좋든 나쁘든 오늘의 내가 어제의 나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지면 된다는 것. 정양용은 57살에 유배에서 풀려났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18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18년 전의 나는 겉만 화려했다면 지금의 나는 속이 단단하다. 3부 진짜 나를 찾은 사람의 삶. 정양용은 유배에서 돌아온 후 75살까지 살았습니다. 유배에서 풀려나고도 18년을 더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 시간 동안 그는 더 이상 높은 관직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명예를 좇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학문을 정리하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글을 쓰며 조용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전보다 훨씬 맑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이제 자기 자신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관직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여전히 나니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는 나를 아니까. 나이가 들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여전히 배우고 성장하니까. 말년에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양용이 대답했습니다. 진짜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란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마무리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여러분,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얻으려고 애씁니다. 좋은 직장, 높은 지위, 많은 돈, 사람들의 인정. 하지만 정양용은 말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그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첫째, 나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직장을 잃어도 역할을 잃어도 나는 여전히 나입니다. 일을 다 빼놓고도 남는 것, 그것이 진짜 나입니다. 둘째, 나는 다른 사람의 평가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그것이 진짜 나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셋째, 나는 끊임없이 성장하는 존재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상황이 어려워도 나는 여전히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내가 어제의 나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지면 됩니다. 정약용은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진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모든 것을 잃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 빼놓고 나면 나는 누구인가? 진짜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그 답을 찾는 것.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여행입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쓴 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잃어버리고 산다면 세상 모든 것을 얻어도 가난한 것이요. 내가 나를 찾아 산다면 아무것도 없어도 부자인 것이다. 여러분, 진짜 자신을 찾으십시오. 그것이 가장 큰 성공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세상이 나를 버렸을 때 나는 무엇을 했는가? 마이너스 정약용의 불의에 대처하는 자세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동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